원경하. 탕평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 그는 조세를 감면하려 노력했고 권문 세종만 과거에 합격하는 폐단을 바로잡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조 영조는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왕이었다. 그의 형인 경종이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없고 또 병이 잦자 왕위 계승이 그에게 떨어질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런데도 서로는 경종을 감싸고 돌고 노론들은 영조를 내세워 정권을 탈취하려 했다. 이런 와중에서 영조는 목숨이 위태로울 뻔하였고 당장의 업무를 몸소 겪었다. 그는 끝내 왕위에 올랐고 그의 왕위를 계승케 하는데 공을 세운 노론들은 반대파인 소론들에게 탄압을 가했다. 영조는 처음 노론들을 중용했으나 그들이 지나치게 보복을 주장하자 온건파 소론들을 기용하고 노론들을 억눌렀다. 그리고 영조는 탕평책을 내걸었다. 이를테면 파당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이 탕평책을 반대한 것은 많은 세력을 거느리고 있던 노론들이었고 소수파인 온건 소론은 탕평책을 지지하여 노소론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실제로는 탕평책에서 남인과 북인들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원경하는 탕평책 중에서도 대탕평을 주장하고 나섰다. 곧 모든 당파가 고루 조정에 등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론 계열이면서도 노론의 일반적 경향에 반대하고 공평한 인사정책을 주장했던 것이다. 원경하는 효종의 딸인 경숙공주의 손자이다. 그의 할아버지인 목란은 어떤 인물이기에 부마가 되었던가? 그의 가계를 보면 원두표, 좌의정, 서인영수, 만리, 평안도 관찰사, 목린, 도총관, 부마, 영귀, 목사, 그리고 경하로 이어진다. 그의 고조부는 원두표였다. 원두표는 서인의 중심인물로 인조 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고 서인이 원당, 낙당으로 갈릴 적에 원당의 영수가 되었다. 이런 권세가 였으니 손자가 부마로 뽑힐 수 있었다. 원경하의 아버지는 왕의 외손자로서 총애를 받아 목사 같은 관직을 지냈으나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리하여 원경하는 경종, 영조와는 진외가로 육촌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원경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다. 그런 남다른 총명으로 다른 손자들보다 할머니의 사랑을 더욱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검약한 생활을 했다 한다. 그리하여 그가 나들이 할 적에는 비쩍 마른 말을 타고 다녔으며 여느 사람들이 말에 온갖 치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말 안장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았다 한다. 또 옷과 신발도 늘 검소하게 차리고 다녔다. 그가 서울 거리를 다닐 적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여염집 자제로 알고 대했다가 그가 공주의 손자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 놀라고 존경했다 한다. 그가 과거에 합격한 뒤 세자의 경호를 맡은 부솔이라는 벼슬을 얻은 것은 38세 때였다. 그의 신분에 비해 아주 늦은 벼슬길이었다. 그리하여 4살 위의 형벌인 영조를 자주 대하게 되었다. 그가 부솔로 있을 적에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이유라는 선비가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녔다. 이유는 소년 시절에 안면에 있는 원경하를 찾아갔다. 그리고 한동안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물러갔다. 원경하는 심부름꾼에게 맑은 물을 떠와 이유가 앉았던 자리를 말끔히 청소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속된 무리가 감히 내 자리를 더럽혔구나. 이 소문이 바닥에 퍼졌고 그에게 정상배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가 부솔이 되던 해 정시 문과에 장원하고서야 제대로 정은, 교리 등의 벼슬을 얻었다. 이때 영조는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래야 탕평을 주장하는 조현명, 송인명 같은 대신들을 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탕평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친위 세력이 필요했다. 이럴 적에 유난히 눈에 띈 인물이 바로 원경하였고 박문수였다. 영조는 원경하를 성지로 발탁하였다. 원경하는 성지로 있으면서 영조의 뜻을 받들어 영남의 퇴계계를 조정에 뽑아쓰게 했고 북인들에게도 벼슬길을 터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조정은 노론이 절대 다수였고 온건 소론들이 때때로 득세하고 있었다. 원경하는 진정한 탕평은 인재를 고루 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야 남인과 북인을 조용하고 그들의 불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조는 자기의 심중을 알아주는 원경하를 무척 신임했다. 그래야 조정의 모든 일을 그와 의논했고 그의 논리 정연하고 공평한 건의는 늘 왕에게 간합되었다.
이에 힘입어 그는 조정에 나온 지 10여 년 만에 인사권을 쥔 이조 판서와 병권을 쥔 병조 판서 같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의 인사정책은 늘 공평했지만 예전의 동료였던 노론들은 그를 기회만 있으면 헐뜯었다. 그에게 부제조라는 원로직이 송인명에 의해 추천되었는데 이 벼슬을 받으면 정승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영의정 김제조가 그는 아직 이 반열에 들 나이가 아니라고 우겨 끝내 이 자리를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1747년 영조 23년 노론계일인 김양택이 상소를 올렸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 위로 임금의 뜻에 맞추어 신임을 얻어서 지나치게 벼슬을 얻고는 못할 짓이 없는 모양을 보인 자가 조정에 있습니다. 이에 영조는 김양택을 불러 그런 자가 누구냐고 힐문했다. 이에 김양택은 서슴없이 원경하, 박문수라고 대답했다. 또 그가 죽었을 적에 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썼다. 그가 오광운의 무리와 함께 조정에서 대탕평을 부르짖어 벼슬아치와 벗들이 모두 수치로 여겨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이것은 집권 세력의 태도를 말한 것인데 편파적인 기록이면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이만큼 그의 주장은 같은 계보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또 뒤의 글에서 그의 검소한 생활을 기록하고 이어 그러나 내심은 엄음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경대부라도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는 헐뜯어서 말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다고 헐뜯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일은 이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조는 그를 헐뜯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또 헐뜯는 자들을 억눌렀다. 그리고 영조는 벼슬 자리를 옮겨 원경하와 박문수에게 세손, 이 뒤에 정조 임금입니다. 세손의 사부를 삼았다. 다음 왕을 이을 세손의 몸가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또 신변이 위태로운 세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대탕평을 추진한 일 이외에 두 가지 큰 일을 해냈다. 첫째는 곧 군대의 비용으로 내는 신포와 곡물을 쌀로 환산해 바치는 대동미의 양을 감하게 한 것이다. 당시 신포는 장정 머릿수에 따라 일정량을 내게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과중하거나 부정으로 징수하여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또 대동미도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들의 농락이 많았다. 이에 그는 1차로 경기 지방의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임금에게 건의하여 관철시켰던 것이다. 다음은 과거의 폐단을 시정한 것이다. 시관들은 모두 서울의 군세가가 맡아 과거 보는 유생들을 실력보다 정실로 뽑아 합격시키는 폐단이 무수히 저질러지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시관을 고루 지역과 당색을 가리지 않고 차출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그는 60세에 끝내 정승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봉조화, 이품 이상의 퇴임한 벼슬아치에게 종신토록 그 품교에 맞는 녹을 주는 특례라고 합니다. 봉조화가 되어 실직에서 물러났다. 왜 정승의 자리를 얻지 못했던가? 파벌에 희생된 것이리라. 그는 실직에서 물러나온 지 2년 만에 병을 얻어 죽었다. 반대파들은 그가 병을 얻자 울분 탓이라고 모략을 했다. 울분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이리라. 그가 죽자 영조는 친히 제문을 지어 죽음을 위로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인손에게 전라감사를 시켜 보내면서 왕은 원경하에 대한 보답의 뜻을 전했다. 인손도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조 아래에서 탕평책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한다. 원경하는 출신 배경이 좋았지만 그것에 기대지 않고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들어섰다. 그는 또 문장에 능하고 과문에 뛰어났지만 늦은 나이에 과거에 응시했다.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자기 파의 권력을 지기 위해 당쟁을 벌이고 또 현실의 이해를 계산하여 탕평책을 내세웠지만 그는 끝까지 대탕평을 밀고 나갔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그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이천보라는 친구가 그의 대탕평에 불만을 품고 절교하였는데 그 뒤 이천보가 죽었을 적에 제문을 지어 남다른 조문을 보낸 일을 두고도 뼈대가 없다고 비웃어댔다. 그는 또 민중의 고통을 생각하여 조세를 감면하려 노력했고 권문 세종만이 부정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폐단을 바로잡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일을 가지고도 반대파들은 인심을 얻고 명망을 아끼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공평한 마음과 고든 행동이
현실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본보기일 것이다. 그에게 병조 판서가 내려졌을 적에 보통 관례대로 하면 두세 번 사양하는 법인데도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형식을 싫어한 솔직한 성품이었다. 그는 타협과 균형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론들은 노론을 두둔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남인들은 다른 당파라고 배관시했다. 세상의 여론이란 때로 이상야릇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행적은 한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다시 찾아보는 것은 이런 데 뜻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남달리 왕의 신임을 얻고 또 높은 벼슬을 누렸으면서도 의뢰 그런 인물의 경우와는 달리 청렴하게 산 모습을 보아도 그의 뜻을 알만하지 않겠는가.